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성종실록 제12부 모험왕과 취미왕 사이에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지금 성종이 공치천하의 이념 하에 성리학 원리에 굉장히 충실한 도학군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성종 자체가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다. 나름 호학군주였습니다. 근데 성종이 호학군주였다는 것은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 첫째로는 태생적으로 학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본인이 차남으로서 왕이 됐다는 점. 이건 정통성의 하자가 있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효정도 좀 비슷한 케이스긴 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효정도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성종은 오로지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벌레. 마치 이제 세종과 같은 스타일의 그런 모험생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과 성종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미묘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종은 풍류객으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아버지였던 세조도 좀 이제 노는 거 좋아했고 형이었던 월산대군도 나름 이제 풍류가이였거든요. 그쪽 피가 그냥 여기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성종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공부를 좋아해서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하들이 이제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종은 호학군주답게 시와 글씨에도 굉장히 뛰어났고 이 때문에 정모를 마치고 나면은 홀로 조용히 이제 자기 집무실로 돌아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시를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나름 이런 소소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형인 월산대군과 마찬가지로 나름 예술가적인 자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아들내미인 연산군도 좀 그런 예술가적인 자질을 갖고 있어요. 이 집안이 원래 좀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시와 문장 또한 당대 사대부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소양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만 갖고 있었으면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성종이 세종하고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 성종은요 조부였던 세조처럼 야외 활동을 상당히 좀 즐기는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종은 야외 활동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부왕이었던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다음에 일부러 억지로 이제 자기 아들인 세종을 사냥터로 끌고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 강무처럼 군사 훈련을 겸한 그런 필수적인 사냥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민폐를 덜 끼친다 백성들한테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또 본인이 또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죠. 자, 그런데 성종은 확실히 이 점이 좀 다릅니다. 일단 성종은 풍채가 꽤나 좋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종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모험생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고 공부벌레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체격도 좀 이제 호리호리 하면서 곱상하면서 그런 도련님과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성종이 생각보다 풍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궁술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물론 활쏘기 또한 선비가 갖춰야 될 6가지 예 중에 하나였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6예가 이제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시,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그리고 예법. 여기서 말하는 예법은 단순히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예법이 아니라 국가 의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숙지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 다음에 활쏘기, 말타기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됩니다. 뭐 얼핏 보면은 문 2개, 무 2개, 그 다음에 예술 이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2대 2대 2 비율로 배합비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선비라는 것은 원래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사실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 철학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잖아요, 그죠? 문무, 예술,
거의 모선 다음면에 뛰어났던 것처럼 그런 걸 좀 요구받았던 시대이기도 했었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활쏘기도 6예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종이 야외 활동으로 활쏘기만 만족을 했으면은 뭐 그런 별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돼요. 조부가 그러했듯이 사냥이도 각별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대는 이제 바야흐로 대간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대간들은 성종이 모범적인 도합군주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공치천하니까 우리가 전하를 도와줘야 된다. 돕는 게 이게 좀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취미를 이제 크게 제약하면서 만류를 하곤 했다라는 거죠. 대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왕이 사냥과 같은 취미를 갖게 되면은 장사를 돌보는데 게을러지게 되고 또 한 번 사냥 나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대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대단한 민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의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종이 사냥을 나가는 것을 이렇게 대간들은 날마다 결사적으로 막게 되죠. 물론 조부였던 세조나 혹은 이제 좀 더 그 위에 있었던 태종의 경우에는 뭐 신하들이 맞거나 말거나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옛날 제왕들도 다 틈만 나면은 사냥을 나갔다. 사냥을 나간다는 것은 심신을 단련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이거 왜 못하게 막냐? 그러면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은 원체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두르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 막을 길이 거의 없긴 했어요. 하지만 성종의 경우 이게 타고난 성품 자체가 그렇게 강경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온화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도학군주가 되셔야 됩니다. 도학군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주입돼가지고 성종은 대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냥을 그만두곤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종은 사냥 마려운 걸 좀 접어야 했는데 근데 또 완전히 그만두는 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종이 타협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냥매를 갖다가 키우는 일을 틈틈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끊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고도 이제 성종이 동물 애호가였어요. 동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진귀한 동물들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소유하려고 했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선물을 받았던 원숭이를 굉장히 또 아꼈다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동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대간들의 성토는 이어졌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성종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진땀을 흘리면서 해명을 해요. 예를 들자 뭐 일본에서 선물 받은 원숭이한테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털옷을 이제 하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사치스러운 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백성들은 이 추위에 헐벗고 있는데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원숭이한테 옷을 입힐 돈이 있으면은 그걸로 백성들한테 옷이라도 한 벌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막 이제 성종이 진땀을 흘리면서 해명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보통 원숭이냐? 일본에서 선물로 보낸 건데 얘가 얼어 죽기라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얼어 죽지 않게 제주도로 보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성종이 이거 못 이긴다는 겁니다. 대간들을 끝내 설득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즉 성종은 대간들의 비판을 언제나 경청하고 수용을 해줬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마음에서 진짜 우러러 나와가지고 하는 거였냐 이게 알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종은 오랜 군주 수업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판을 수용하는 군주가 되어야 된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사를 행한다면은 그것은 걸주 같은 폭군이다. 그래서 이 비판을 갖다 수용해야 된다는 점을 갖다가 굉장히 좀 어릴 적부터 세대식으로 주입을 받았고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공시천하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 공시천하에 부합되는 도학군주로 남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상당히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생 컴플렉스에 시달림을 당하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종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간들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한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절제한 것일 뿐이지 진심으로 신복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자기 아들내미 교육시킨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이렇게 모범생으로서의 커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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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기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 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프리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성종이 모범생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마냥 이제 자기가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성종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친정 이후에도 계속 모범적인 도학 군주로 남게 됩니다.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도학 군주로서의 모범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가시긴 해요. 그래서 한명회가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좀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는데 처음에는 근면성실한 사람도 나중에 가면 게을러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했던 이유도 아마 한명회도 이런 점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하께서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러지 하시는데 본질적으로는 저런 취미생활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풍류가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 염려를 해가지고 초심을 마지막까지 유지하십시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성종은 뭐 한명의 우리하고는 별개로 마지막까지 이제 모범적인 커리어를 보내긴 해요. 그래서 날마다 경연을 열어서 학문에 정진을 했고 이 경연이라는 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현안이 제기되고 거기에 관한 논의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세종시대하고 마찬가지로 토론과 자문을 거쳐가지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경연장에서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연을 주관하는 홍문관의 지위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종의 시대는 이거는 뭐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간언을 업으로 하는 기구들이죠. 바로 3사의 힘이 막강해지게 되고 이것은 곧 대간 권력이 강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물론 성종은 이 대간 권력을 통해서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뭐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 대간 권력 또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대간들 역시 왕권과 신권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결국 신권을 대변하는 존재들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성종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여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왕권이 약했다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런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산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참아야 돼. 절제를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건 폭군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 봉인이 안 풀리도록 마지막까지 이제 그 인내심을 유지를 했던 것이 성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왕이 등장하면은 어떤 참극이 벌어질지는 다들 뭐 이제 짐작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종에 대한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봤다면요. 그렇다면 이 성종 시대를 이끌어갔던 인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아무래도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필요가 있겠죠. 과연 성종 시대의 새로운 인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